약속이 있는 금요일이라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하루 끝에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기다려집니다. 약속이 없는 금요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금방이라도 약속을 잡아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금요일을 뒤로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의 참맛의 박민진 저자는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뭘 하며 살고 싶은 건지도 알 수 없었고 삶이 무료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결국 아무런 성취도 없이 그만두게 될까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 혐오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삶이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 외모 자신감도 하락했습니다. 거울 속 비친 나는 밋밋하고 칙칙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술자리로 불러내도 거절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유행에 민감했고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생각을 하니 괴로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헬스를 처음 권유한 직장 선배로부터였습니다. 어이없게도 사무실에서 잔업을 하다가 선배에게 붙들려 처음 헬스장이란 곳에 갔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선배는 민소매 옷으로 갈아입고서 모든 힘을 헬스장에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시간만 되면 늘 운동 영상을 봤고 점심으로 짬뽕을 먹어도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을 사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자와 선배는 운동을 하며 친해졌고 서서히 운동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힘들고 지쳐 헬스를 빼먹기라도 하면 선배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저자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며 고비를 넘기면 분명히 아파도 운동을 해야 괜찮은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러니 운동을 빼먹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점점 더 운동에 빠져들었고 무섭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선배를 따라다니며 운동한 결과 몸은 갈수록 좋아졌고 등과 허리, 팔뚝, 허벅지는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헬스를 하고 있는 저자는 운동으로 삶의 권태와 허물을 이겨내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며 지금도 매일 운동하며 본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헬스장으로 향하며 헬스장이 또 다른 출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삶이 운동과 밀접해지면서 모든 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출장을 가서도 헬스장에서 피로를 풀었고 기분이 우울할 때도 밀크 초콜릿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는 여전하지만 운동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헬스 세계에 입문한 저자는 책에서 헬스 초보자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설명합니다. 헬스장을 고를 때는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동네 헬스장을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도 시설 좋은 헬스장에 현혹되어 거금을 들여 회원권을 결제했지만 이상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쾌적한 공간과 다양한 운동기구 그리고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회원들까지 그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왠지 모르는 분위기에 위축됐고 집에 거리가 멀어 피곤한 날이면 운동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가는 우리는 집과 헬스장이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자주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헬스장에 가는 일이 외출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헬스를 등록하면 개인 트레이너에게 PT 받기를 제안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튜브 강의를 보며 따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트레이너가 무료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직접 1대1 레슨을 받고 싶은 초보자라면 소통하기 편안한 강사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괜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덜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스를 시작할 때 운동복보다 보호대나 리프팅 벨트 같은 장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전문가나 그런 용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상 위험 때문에 초보자들이 더 보호 장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헬스는 발바닥의 접지력이 무척 중요한 운동이라 운동화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헬스 관련 영상을 보고 운동할 때 입을 옷과 장비, 영양제를 구매하고 헬스에 관한 메모와 글을 쓰며 마침내 헬스로 만든 근육을 일과 여가에 쓰는 행위까지 해야 운동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운동으로 이뤄낸 저자의 삶이 단단해진 광경의 여운은 오래가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기쁘거나 슬플 때 우울함과 걱정이 감정이 생길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헬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며 옷이 다 젖도록 땀을 내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어느새 우울과 걱정의 기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할 기운을 주었습니다. 운동은 무척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보기 좋고 탄력적인 몸매를 만들어주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을 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운동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주변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운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분명 운동에는 헬스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저자처럼 헬스뿐만 아니라 걷기, 테니스, 자전거, 수영 등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운동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운동의 진정한 참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우선 헬스장에 가서 생각한다. 쇳덩이를 들어 올리다 보면 이유 없이 운동이 좋아진다. 내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별 이유 없이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헬스장에 갈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자의 말에 설득되어 헬스장에 다녀왔습니다. 단언컨대 금요일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